당헌 당규 개정, 공천만 되면 당헌 당규 개정이 첫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천하무적이고 무고무결한 제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하면 그 규정과 상관없이 결과는 우수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 여러 차례 고쳤고 이래도 고쳐보고 저래도 고쳐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들어진 당헌 당규가 나름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 그 상식 공천제에서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거 50%, 여론조사 50%. 그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책임당원 쪽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걸 뽑아낸다. 그래서 책임당원 50%, 책임당원에서 모자라면 일반당원에서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래서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당이 이 책임당원이 아주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약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우선적으로 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리고 배심원단 제도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칙과 그에 따른 그 어떤 좀 더 변형된 모습의 그런 나름의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뜯어고치는 것이 결코 우선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정해준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맞추어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헌 당규 개정은 지금 특별히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은 결과적으로 저희 여당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과고 또 하나는 인물이다. 여당 맡겨놨는데 성과를 좀 제대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인데, 성과를 내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희망을 드리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물 문제인데,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또 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는 범위가 바로 인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인물들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해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관리자로서 공천 전체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저에게 좀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당 의원 숫자가 민주당 의원 숫자에 비해 지금은 적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력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면, 그러면 좋은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탄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나오기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검사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뜻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필요할 때 서로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의견 주고받는 걸 어떻게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거기에 어떤 사심이 개입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총선에 이길 수 있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의 나름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 인물이 등장되는 과정을 보시면 실제로 예전에 그 15대 총선, 국회 총선 때였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비서였을 때 총선 공천을 선거하면서 그게 총선을 승리했던 그런 사례가 아직도 오랫동안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물 등용시키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지켜야 될 것 또한 지켜나가면서 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